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 마잘의 오상원입니다. 오늘 마잘 케미칼 방송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분이 오셨어요. 딱 한 분 더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소개시켜드리면 아마 조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로 두발에 관련된 펌제, 건강한 모든, 손상 모든 관련된 펌제를 개발한 업체인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속눈썹, 그 미용계에 좀 인지도가 높으신 인플루언서라고 하시죠. 네, 보통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오신 이유는 사실은 이분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저희가 이제 속눈썹 펌제를 출시 예정입니다. 그 제품은 대표님께서 주로 개발을 하셨지만 사실 이분들의 조언과 테스트가 없었다면 그 완성도를 높일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출시 준비 중인 이 속눈썹 펌제는 대부분의 모든 미용인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그래서 미용인들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의 마잘 케미칼 강의의 주제는 pH에 관한 겁니다. 사실 pH라고 하면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자, pH 7은 뭐죠? 중성이죠. 그러면 7보다 작은 경우에는 산성이고 7보다 큰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정도는 pH에 대한 강의는 사실 끝난 걸 거고, 이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pH가 과연 모발, 즉 머리카락이나 눈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호기심을 조금 풀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H. 자, 근데 우선 정의를 좀 하고 갈게요. 자, pH의 화학적 의미. 자, pH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로그에 H 플러스. 자, 여기서 지금 H 플러스라고 표현되는 거 요거 있죠. 자, 이렇게 이 괄호는요, 화학 용어에서 지금 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수소 이온의 농도인데, 정확하게는 농도라는 것은 뭐 퍼센트 농도도 있고, 뭐 몰 농도도 있고, 뭐 노멀 농도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몰 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 몰 농도가 그렇게 그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농도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로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수학 기호고요. 로고도 수학 용어죠. 요 로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리허설 개념 설명을 드렸더니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들 너무 어렵다고 지루했죠. 지금도 혹시 그 강의를 할까봐 앞에서 떨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 혹시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왜 pH라는 게 분명히 산의 세기를 나타내는 건데 왜 수치가 작을수록 산이 세기가 더 세고 강산이라고 얘기할까요? 숫자가 더 더 커져야 더 강한 산이 아닐까요?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수소 이온의 농도라고 말씀드렸고요. 농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액 속에 소량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는 아마도 1보다 작을 겁니다. 예를 들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마도 이런 식의 수치가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pH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10분의 1이 100분의 1보다는 크죠? 100분의 1이 1000분의 1보다는 크고요. 자, 이렇게 세기가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뭔가 조금 들어오시는 게 없나요? 어떻습니까? pH 1에서 2까지 갈 때 몇 배가 일어났을까요? 몇 배가? 그렇죠, 10배가 됐죠. 그러니까 pH 2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10배를 희석을 하거나, 그렇죠? 10배를 또 농축을 시켜야 가능하겠죠. 네. 이제 우리 본론이 사실은 모발의 구조에 관련된 pH를 설명하기 전에 pH에 관련돼서 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완충 용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버퍼라고 하죠, 버퍼. 여러분 혹시 pH 조절제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다 요 원리에 따라서 만든 제품이에요. 버퍼라는 게 뭐죠? 어떤 산이나 염기를 가해도 그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용액을 말합니다.
자, 이 버퍼는 어떻게 만드냐면 약한 산이나 약한 염기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유기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아세트산의 구조입니다. 아세트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식초. 식초요. 어떻게 아세요? 공부 많이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세트산, 그렇죠. 식초의 성분이죠. 자, 아세트산이 이렇게 산을 내놓으면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얘네들은요, 되게 나름대로 되게 고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산을 내놓고 나서는 더 이상 내놓지 않고요. 또 재밌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산을 10개 내놓으면요, 그 10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다른 산을 가해주게 되면 수소이온이 가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놨던 수소이온을 다시 가져갑니다. 또 반대로 수산화이온을 가해주게 되면 이렇게 중화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수소이온을 하나 더 내놓게 돼요. 이런 특성으로 우리가 약한 산이나 약한 염기, 알칼리를 갖고 이런 버퍼 용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버퍼 제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지스라는 거고요. 그게 pH 조절제로서 작용을 하죠. 자, 이제 본격적인 모발의 구조에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 자, 모발은 주로 케라틴이나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단백질 뭔지를 좀 잠깐 정의를 해볼게요. 단백질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아미노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미노기하고, 자, 산기, 카르복실산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구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아민기와 카르복실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여기 R로 표시된 것은 영어의 그 레지듀라는 거에 그 R을 딴 약자인데, 잔기라고 하죠, 잔기. 자, 이 아래는 뭐 탄소가 뭐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다 틀리죠. 자,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 아민기랑 카르복실기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결국엔 얘네들이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결국 단백질 사슬을 구성을 합니다. 즉 아미노산들이 이러한 아민기와 카르복실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어떤 사슬 구조를 형성하게 돼요. 이 케라틴 단백질은 그럼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아미노산 중에 케라틴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 구조 중에 제일 많은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아미노산이 제일 많죠? 시스테인. 정확하게는 시스테인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탐산. 대표적인 아미노산입니다. 케라틴 단백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아미노산들인데요. 시스테인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쪽 잔기의 시스테인과 다른 쪽 잔기의 시스테인이 만나서 방금 말씀하신 시스테인 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좀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시스테인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근데 결국은 시스테인이 시스틴기를 서로 시스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스틴이라고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시스틴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미노산 개념으로 굳이 구성 성분으로 얘기하자면 시스테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글루탐산, 아리딘이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글루탐산은 이 아미노산 중에요 산의 잔기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낮다. pH가 맞죠, 낮습니다.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서. 자, 반대로 아리딘은요, 자,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서 아민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산성 아미노산, 얘는 염기성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케라틴 단백질 구조를 그릴 때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케라틴 단백질, 모발, 그게 머리카락이 됐든 눈썹이 됐든 가장 중요한 성분을 이루고 있는 케라틴 단백질의 구조에 들어갈 건데요. 혹시 케라틴의 등전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등전점이 뭐죠, 근데? 저희가 말하는 모발에서 말하는 등전점은, 네, 보통 피부에서 4.5에서 5.5가 네,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발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는 pH가 4.5에서 5.5. 근데 그게 또 등전점이라고 하네요. 등전점이 뭔지 아세요? 그 의미가 뭐냐면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자, pH가 4.5에서 5.5면 산성이에요. 그쵸? 원래 산성 용액은 플러스가 더 많거든요. 그럼 정기적으로 플러스가 맞고, 염기성이면 알칼리성에서는 음이온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맞아요. 근데 왜 4.5에서 5.5
등전점이라고 할까요? 자, 그건 뭐냐면요. 그 지금 등전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케라틴의 안정된 구조를 그 머리카락을 물에다가 녹여서 그 상태를 pH로 측정해 봤더니 4.5에서 5.5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pH를 얘기하는 겁니다. 케라틴 단백질 내 구조의 어떤 pH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백질에서는 정기적으로 0인데 그것을 물에 녹여서 pH를 재봤더니 그때가 안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pH가 4.5에서 5.5라는 거고요. 그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라틴 단백질의 등전점에서의 구조, 제일 안정한 구조. 요것은 이제 케라틴 단백질의 어떤 주사슬 구조인데, 원래는 이 단백질들은 나선형 구조로 어떤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편의상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 케라틴 단백질의 어떤 구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결합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뭐죠? 시스틴 결합. 아, 시스틴 결합. 좋습니다. 제일 강한 결합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수소 결합.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케라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는 OH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프로올린, 스레오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잔기들 중에서 이 OH는요, 보면 OH 사이에는 전기적으로 우리가 확연히 구분되진 않지만 이 전자를 공유할 때 산소 쪽에 정자가 더 많이 가 있어서 전기적으로 오는 음성에 가깝고요. 수소는 양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OH의 그 양성인 수소와 반대쪽에 있는 OH의 그 산소가 어떤 전기적인 어떤 끌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결합이 이온 결합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케라틴을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 중에 시스테인 말고 글루탐산하고 아르기닌을 말씀을 드렸어요. 글루탐산은 뭘 갖고 있다고요? 자, 카르복실 갖고 있고요. 아르기닌은 뭘 갖고 있다고요? 네, 아민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결합을 하냐면요. 보세요. 얘는 산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알칼리 염기이기 때문에 이 수소 이온이 여기가 가서 붙어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돼서 정기적으로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건 아까 처음에 부대표님 말씀하신 가장 강한 시스틴 결합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등전점에서 케라틴이 안정된 상태에서의 결합된 어떤 모형인데, 자, 등전점이 4.5에서 5.5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알칼리 쪽, 예를 들면 6이나 7을 가거나 혹은 산소 쪽으로 3이나 혹은 2로 가게 되면 구조가 각각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알칼리 쪽으로 가면 모발이 팽윤되면서 거칠어지고 네. 부시시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산 쪽으로 가면 좀 다치면서, 모발이 다치면서 모발에도 손상이 덜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맞나요? 수축되는 게 산성 쪽으로 하면 수축되는 게 맞나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산성적으로도 팽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성 쪽으로 하면 팽윤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요. 자, 볼게요. 아까 이런 이온 결합을 했었다가, 자, 알칼리성으로 갈 때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수소 이온 떨어지고 얘도 수소 이온을 잃고요.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하나만 그렇지만 또 다른 카르복실산이 있다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니까 밀어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이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으로 가게 되면요, 아까 이온 결합 떨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여기에 이 이온 결합이 끊어지면서 아민기에 또 수소가 붙고요, 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양성이 되니까 밀어내야 맞죠?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가 관찰되는 현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성 쪽으로 가면 다친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맞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떤 자료나 어떤 문헌에도 사실 나와 있잖아요. 실제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타당한 이론이 맞거든요. 제가 그거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실제로는 어쨌든 등전점에서 산 쪽으로 가면 닫히고요, 알칼리 쪽으로 가면 열린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수소 결합도 끊고 이온 결합을 끊게 됩니다. 이온 결합. 왜? 등전점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까지 끊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어때요? 자, 유연해지니까 세팅도 가능하게 되죠. 물론 그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하지만요, 왜? 시스틴 결합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물론은 시스틴 결합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펌을 한다는 것은 뭐죠? 펌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머넌트를 줄여서 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온 결합만 끊으면 되나요? 아니죠. 뭐죠? 시스틴 결합을 끊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시스틴 결합을 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알칼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산 쪽에서는 시스틴 결합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으니까 시스틴 결합 뚫고 들어가서 얘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조를 팽윤시켜서 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펌제를 사용할 때는 알칼리로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펌제는 네. 알칼리가 강할수록 너무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리고 산 쪽으로 갈수록 좀 안전하고 네. 괜찮다. 그 대신 펌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칼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알칼리 쪽으로 간다는 건 어떻든 간에 중성보다는 더 자극적인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펌을 하시겠다면서요. 그죠? 펌을 시술해서 시스틴 결합을 끊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알칼리로 가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프든 좋든 간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그러려면 어떻든 최소한의 pH만 올려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pH를 어쨌든 알칼리 쪽이지만 최소한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적당한 환제를 써서 그런 게 바로 좋은 제품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알칼리로는 가야 되는 거 맞고요. 그 산성펌, 저희도 산성펌제가 있어요. 뭐죠? 캔디 아이식스. 네. 자, 그 캔디 아이식스가 과연 건강한 모발에도 펌이 완성이 되나요? 손상된 모발에서는 컬이 잘 걸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모발에서는 컬이 그렇죠. 잘 걸려요. 손상된 모발에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손상된 모발은요. 자, 많은 염색과 많은 펌을 통해서 이미 다 손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시스틴 결합도 일부 손실이 돼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아르기닌이나 글루타민산도 많이 소실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안정된 구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조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펌이 가능한 거지 건강한 모발에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산성 쪽에서 팽윤이 안 되고 그쵸? 오히려 수축되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에서도 설명이 안 됐던 거지만 제 나름대로 학적 이론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케라틴 단백질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틴 결합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온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온 결합을 할 때 중요한 게 대표적으로 글루탐산의 카르복실산과 아르기닌의 아민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글루탐산 구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글루탐산의 구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아민기하고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카르복실기를 하나 더 갖고 있네요. 그래서 삼성 아미노산이고요. 혹시 글루탐산이 뭔지 아세요? 아마도 여러분들 평소에도 충분히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제도 드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MSG라고 들어보셨어요? MSG? 미원. 그렇죠, 맞습니다. 미원이에요. 그게 MSG가 뭐냐면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글루탐산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르기닌. 왜요? 아르기닌은 정력제 아닌가요? 아, 그래? 정력제 많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많이 드십시오. 자, 이게 아르기닌의 구조인데요. 아르기닌의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아민기하고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뭡니까 여기 끝에 아민기를 갖고 있긴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많아 보이죠?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근데 아민이 많아요. 아민이 많죠? 그렇죠? 예. 아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산과 아민은 이온 결합을 하는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할 거예요. 자, 등절점에서 이렇게 이온 결합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원래는 끊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산이 어디로 가냐면 얘를 끊는 게 아니라 여기 갑니다. 여기. 또 여기 아민기가 있네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산성으로 가도 이 기존에 있는 이온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유지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물론 결국은 더 강한 산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끊어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팽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문제는 또 그런 pH까지 갔을 때는 단백질도 사실은 분해가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pH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지금 마잘 케미칼 방송 지금 3번째인데 저희가 그 케미칼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미용 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화학 이론들을 궁금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화학 이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얘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다소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혼재되어 있다고 하죠. 너무 혼란스러운 것도 있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나은 화학적 관련 강의를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